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210720 판결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임차인 갑이 원래 임대인이 있고 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병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서 갑이 을로부터 받아야 될 임대차 보증금 그 자체가 병에게 승계되는, 이전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양도인의 원래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 종결 후에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218조 1항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 승소 확정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승계 집행문 이 부분에서 약간의 뭔가 서로 분쟁이 좀 깔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의 어떤 다툼이 좀 내재되어 있다면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서 승계를 증명할 때가 아닌 이런 상황이라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 주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이 갑이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문 부여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승계 집행문 부여의소를 내는 것이다 라는 법리가 일단 전제되는데, 하여튼 갑이 을에게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에게 판결을.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승소가 확정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위를 승계한 병에게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뭔가 여기서 조금 확실하지 않은 뭐가 있었는지 갑이 병에게 직접 보증금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상당히 심리가 됐습니다. 이 반환에 대한 심리가 되어 있었는데, 원심법원이 이게 굳이 이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왜 갑이 병에게, 그 양수한 병에게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병에게 직접 이 소송을 냈느냐, 반환 소송을 냈느냐, 그게 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와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 각하를 했는데, 대법원이 이 점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 부여의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즉 갑과 병이 이 반환 청구를 둘러싸고 소송을 상당히 진전시켰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의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 행위를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게 된다면
승계집행문 부여를 해달라는 이런 소송을 갑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소송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소송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면, 갑이 병한테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별도로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하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나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이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사안을 본다면, 하여튼 갑이 병한테 이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낸 게 승계집행문 부여의소 정도와 상황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이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갑이 병한테 직접 낸 것이 승계집행문 부여 또는 승계집행문 부여의소 등에 있어서의 상황과 매치되어서 본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원심은 그렇게 본 듯한데, 대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기서는 집행법의 법리, 확정 판결이 있다면, 이 승소 확정 판결이 있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을에 대한 판결이지만 병한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사안에서는 갑이 병한테 후소로, 이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후소로 직접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 소송이 승계집행문이 확실하게 부여될 수 없는 상황에서라고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가는, 이런 거와 어떻게 본다면 마찬가지 상황이다 라고 한 원심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서 여러분이 집행법의 법리와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집행법에서 승계집행문과 연결돼서 강제집행을 한다. 즉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은 218조 1항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이 변론 종결 뒤에 승계했지만 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이 생긴다, 이런 법리 등을 이해하여야 이 전체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